이번 시간에는 입체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여러 가지 유기화학 반응들에서 이제 조금 옆으로 벗어나서 여러분들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보다는 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화학, 영어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여러 기관 중에서 손을 보면은요, 손이 두 개가 있어요. 왼손, 오른손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손과 오른손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왼손을 거울에 비치면 오른손에 비친 모양이 되지만,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을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오른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본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왼손을 거울에 비치면 오른손도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겹쳐지지를 않아요. 자, 겹쳐진다는 말은, 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보니까 겹쳐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겹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겹쳐요. 겹치면은 이 두 개의 모양이 서로 다르죠. 겹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이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을 때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난티오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난티오머. 우리 화학에서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이런 화합물 한번 볼게요. 우리 유기화합물 탄소는 일단 sp3 탄소이면은 우리가 삼면체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에 지금 수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고 X가 하나 결합되어 있다. 이런 분자죠. 이 분자를 거울에 비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같은 화합물이에요. 겹치면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탄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XY 이렇게 2개가 다른 지금 이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지금 요건데 요거를 거울에 비치면 요런 모양을 하겠죠. 자, 요거를 거울에 비치면 요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것과 요것은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거울에 비친 모양을 우리는 거울상이라고 해요. 거울상. 영어로는 mirror image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게 거울이 하나 있고 요렇게 두 개 요거 비치면 요런 모양이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이렇게 겹치면 겹쳐지느냐? 자, 요렇게 돌려서 이걸 겹치려고 해보면 서로 겹쳐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요렇게 보니까 어때요? 두 개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이에요. 자, 여기 거울이 있다 생각하면은 지금 요거 두 개는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이에요. 그러나 요것을 갖다가 요렇게 돌려서 우리가 보면 서로 겹쳐진다. 같은 화합물. 즉, 어떤 탄소에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다른 게 붙어 있다면 이것을 거울에 비친 이 모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탄소에 4개가 모두 다른 게 붙어 있을 때, 자, 여기에 지금 4개가 모두 다른, 같은 탄소에 4개가 전부 다르게 붙어 있어요. 흰색이 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4가지가 붙어 있는데, 자, 요걸 갖다가 요거를 거울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면 거울에 비치면은 요런 모양을 하겠죠. 자, 이건 거울에 비친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겹쳐보려고 지금 해요. 겹쳐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흰색과 흰색이 겹쳐지고 노란색과 노란색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엇갈려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 파란색을 겹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두 개 겹쳐보면 이때 흰색과 노란색이 엇갈려 있어요. 즉, 이것은 아무리 해도 이거의 거울상과 겹쳐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겹쳐지지 않을 때에 이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즉,
이것은 이거의 이성질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이성질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냐면 두 개는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영어로는 이난티오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난티오머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보니까 어떤 sp3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네 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를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락틱 애시드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락틱 애시드 우리말로 젖산이라고 해요. 젖산. 이거를 보통 젖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영양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유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산. 이 이제 우리나라 용어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젖유자예요. 젖유자. 그래서 우리가 젖산 이거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젖유자니까 유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유산균 뭐 들어봤죠? 유산균 뭐 발효식품 유산. 그럴 때 쓰는 이건데 바로 이 젖산이에요. 젖산. 영어로 락틱 애시드에서 이걸 갖다가 락트산이라고 해요. 락틱 애시드. 화학에서의 공식적인 이름은 젖산이에요. 젖산. 자, 여기 이제 락틱이 있어 젖산인데 이 젖산은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뭐 근육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그 젖산이 우리 근육에 축적됐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이 젖산, 락틱 애시드의 화학적 구조를 보면은 이 탄소에 수소가 넣어져 있고 이쪽에 메틸기가 있고 이쪽에 OH, 하이드록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카복실기가 있고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다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은 같은 탄소에 수소가 있고 XYZ 네 개가 모두 다른. 지금 바로 이러한 화합물이죠. 이런 락틱 애시드를 거울에 비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죠. 이때 이 두 개의 락틱 애시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이걸 플러스 락틱 애시드, 이거를 마이너스 락틱 애시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앞에다가 이런 부호를 붙여서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서 나오지만 이건 광합적인 성질을 뜻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자, 요 락틱 애시드들이 네 개가 서로 다른데 이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겹쳐보면 두 개가 여기 수소하고 OH가 서로 이렇게 맞게 놓으면 이 메틸기와 CO2H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맞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H3하고 CO2H를 이렇게 맞춰보면 H하고 OH가 또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 기가 맞으면 두 기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울상 이성질체고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화합물이 아니고 이건 서로 다른 화합물이에요. 다른 화합물. 그러나 뒤에 보겠지만 이것들은 물리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밀도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용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은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카이럴리티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오늘 처음 용어들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럴리티 우리말로 카이럴성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카이럴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앞에다가 A자를 붙여줘서 에이카이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카이럴이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이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카이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카이럴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확하게 카이럴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대칭 평면이 없는 경우. 자, 물체 대칭 평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칭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lane of symmetry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물체를 반으로 나누는 평면이에요. 즉 여기 보면 어떤 플라스크가 있는데 이 플라스크를 반으로 나누는 평면 이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대칭 평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에이카이럴, 비카이럴성이라고 해요. 비카이럴. 대칭 평면이 있는 경우는 비카이럴, 에이카이럴. 그런데 대칭 평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카이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카이럴한 것이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이럴 화합물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럴한 분자는 대칭 평면을 갖지 않아요. 대칭 평면이 없어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이 분자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요 분자는요. 자, 이것들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요 분자는 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다르고. 요 분자는 대칭 이 평면이 있느냐? 그럼 이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대칭 평면이에요. 지금 요렇게. 그렇죠? 예. 요러한 대칭 평면의 반쪽이 서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죠. 대칭 평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네 개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대칭 평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카이럴하다 이런 말을 써요. 카이럴. 이건 에이카이럴. 자, 우리 손을 한번 보죠. 손은 대칭 평면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대칭 평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화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냥 화학에서 하는 거 말고 좀 우리 일반적인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학교를 안 오지만 외출을 할 때에 양말을 신어요. 양말. 그런데 여러분들 양말을 신을 때 혹시 자기가 왼쪽 오른쪽 양말을 구분해서 신는 사람 있나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발가락 양말을 신는 사람. 일반적인 양말은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장갑을 낄 때는 어떨까요? 장갑을 낄 때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있죠. 그런데 장갑 중에도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닐 장갑. 여러분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낄 때 이거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구별해서 끼지 않죠. 또 공사장에서 일할 때 쓰는 하얀 장갑 이런 것들도 왼쪽 오른쪽 구별을 안 해요. 자, 그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그 물체의 대칭성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닐 장갑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혹은 일할 때 끼는 장갑은 그 물체 자체가 대칭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칭이냐? 이렇게 대칭해요. 장갑이 있으면 장갑이 이렇게 대칭. 그러나 이 장갑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일할 때 쓰는 장갑 중에서도 한쪽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끼는 장갑들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칭이 아닌 장갑을 우리 손도 대칭이 아니죠. 내 손도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내 손은 카이럴한데 장갑도 카이럴해야 그런 경우에는 카이럴한 것들끼리는 서로 두 개가 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분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칭인 분자와 대칭이 아닌 분자들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 구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분자가 카이럴한 것은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분자는 카이럴하다 그랬어요. 이건 대칭 평면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탄소에 치환되어 있는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경우에 이런 말을 쓰고 그때 이 탄소를 우리가 카이럴리티 센터, 카이럴성 중심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탄소는 카이럴성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탄소는 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카이럴성 중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떤 분자가 카이랄성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환기가 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5브로모데케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에 탄소가 있고요. 이 탄소에 브로민이 붙어 있고 한쪽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치환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는 펜틸기가 있고, 이쪽에는 탄소 4개로 되어 있는 뷰틸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는 이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거죠. 이렇게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를 때에 지금 바로 이런 거죠. 이럴 때에 요 가운데 요 탄소를 우리가 입체 중심, 카이럴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분자는 카이럴성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런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은 요 분자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요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메틸기와 수소가 이 육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로 있어요. 평면이 아니고 이것이 평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평면에 대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할 수 있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분자는 대칭 평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카이럴성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보면은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르지만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이게 같거든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이카이럴한 분자가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한쪽에 이런 카보닐기가 하나 붙어 있게 되면 이때에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르죠. 대칭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카이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럴 또 에이카이럴 하고 하다는 그런 용어 그리고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카이럴티 센터, 카이럴성 중심을 표시할 때 거기다가 이와 같은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를 해요.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입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프로피오닉 애시드와 락틱 애시드, 우리 좀 아까 했던 젖산, 이 프로피오닉 애시드는 탄소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죠. 여기 보면은 대칭, 이거는 비대칭, 이거는 에이카이럴, 이거는 카이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체 이성질체들 혹은 카이럴한 분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한번 볼 건데요.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옵티컬 광학. 자, 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빛을 다루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에 대해서 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두 개의 입체 이성질체는 서로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하고 있는 이성질체라 그랬어요. 이 경우에 이 두 개는 모든 물리적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뭐 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광학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여기 지금 보면은요.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빛.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빛은 입자냐 혹은 빛이 파동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띤 입자다. 예를 광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광자가 이동하는데 그 빛이 가만히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은 진행할 때에 가만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게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또 혹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진동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빛들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혹은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있는, 그 진동하는 방향이 모두 다른 그런 빛이에요. 지금 그걸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뭐 옆으로 진동하는 빛,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빛들이 있는데 그 빛들을 지금 여기에 폴라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편광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광판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편광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요. 편광. 우리 편광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평면 편광, 플레인 폴라라이즈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여러 종류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이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다른 빛들은 통과를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통과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편광판이 이거예요. 이 편광판을 보면은 이 편광판은 보면 약간 셀로판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 셀로판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일반 셀로판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약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내 얼굴을 보면 어때요? 조금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얼굴이 아마 보일 거예요. 많은 빛들이 여기서 이제 필터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이죠. 여기 또 하나의 편광판이 있는데 이 두 개 편광판을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요,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 개나 두 개나 그렇죠? 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편광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자, 보면 어때요? 어두웠죠? 자, 지금 이것은 이 편광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또 하나의 편광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겹쳤을 때에 이것을 통과하는 빛이 이걸 다 그래서 통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편광판이 돌리면은요,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여기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광을 이렇게 편광판을 돌리면 여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편광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바로 어떤 시료를 담을 수 있는 통이 하나 있어요. 이 통에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카이라는 물질들을 녹여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러한 빛이 여기를 통과했다면 이 빛이 여기에 있는 이 시료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편광이 이렇게 진동하는 면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던 빛인데 이 시료를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진동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에 또 하나의 편광판을 놓고 이걸 돌려서 몇 도만큼 돌아갔는지 이 편광이 회전하는 면이 편광이 진동하는 면이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각도로. 이때 이 각도 이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값이 됩니다. 자, 하여간 이것이 편광 평면인데 이러한 편광 평면을 진동하는 면을 회전시키는 성질이 바로 이러한 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가 예를 들어서 그 편광을 진동하는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면 요거의 거울상의 성질치는 반대로 회전시켜요. 자,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 이런 기계를 폴라리미터, 편광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런 광학 활성인 이런 분자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 편광이 진동하는 면이 회전하는데 그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클럭와이즈라고 합니다. 클럭와이즈. 반대 말은 아까 카운터라고 하는 말이죠.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 시계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디지털 시계를 많이 쓰니까 시계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시계 방향이고요. 이것이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죠. 이 시계 방향을 또 다른 말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시계 방향을 왼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 레프트죠? 왼쪽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뭐라 하냐면 레버로테이토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레버로테이토리.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인데요. 레버라고 하는 말과 로테이토리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건데 이걸 우리말로 좌회전성 혹은 좌선성이라고 해서 편광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성질을 가진 것을 레버로테이토리. 또 어떤 거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덱스트로 로테이토리라고 해요. 덱스트로 로테이토리. 이걸 우리말로 우회전성 오른쪽 혹은 우선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덱스트로테이토리, 레버로테이토리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고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레버로테이토리를 L, 덱스트로테이토리를 D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그 다음에 혹은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시계 방향. 자, 아까를 클로바이즈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은 오른쪽과 같은 말이고요. 요거는 엑스트로 로테이토리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반대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카운트 클로바이즈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왼쪽이고요. 왼쪽이라는 말을 쓰고 왼쪽을 레버 로테이토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 덱스트로 로테이토리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D, 레버 로테이토리라는 말을 줄여서 L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D를 다른 말로 플러스, L을 마이너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젖산 락틱 애시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써서 표시했던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 락틱 애시드와 마이너스 락틱 애시드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광학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젖산 중에서 이러한 젖산은 바로 편광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성질을 가진 거고 요거의 거울상의 성질체인 마이너스 락틱 애시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 반드시 소문자로 D와 L로 표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화학에서 또 대문자 소문자 DL이 또 나와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학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DL 이런 소문자를 쓴다고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회전시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물은 일기압하에서 100도에서 끓죠. 그건 물의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렇죠? 물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자가 항상 일정하게 그 편광을 회전시키는, 편광이 진동하는 면을 회전시키는 각도는 항상 일정해요. 그것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유 광회전도라고 하는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 시료가 들어있는 요것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때의 요 회전하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이때 요 거리, 그 빛이 통과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많이 회전하겠죠. 계속 회전하니까. 혹은 이 안에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회전을 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정시킵니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리는 1 데시미터, 데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m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10cm. 그래서 거리가 10cm, 통과하는 거리가. 그리고 그 용액의 농도를 1g/cm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때 거기 쪼여주는 빛은 소듐 D라인이라고 하는 파장이 580분 나노미터의 빛을 쪼여주면 그때 측정된 회전값, 평면이 회전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쓰고 여기다가 대괄호를 하고 옆에 조그맣게 D자를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표시한 값을 우리가 specific rotation, 고유 광회전도라고 말하고, 이것은 바로 그 화합물의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광회전도 값만을 가지고서도 그 물질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들도 있어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평면이 진동하는 이 편광이 진동하는 평면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0인 것도 있어요. 이게 0인 것은 이것이 카이를 하지 않은 분자, A 카이를 하는 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클로로폼이 있는데 이 클로로폼은 CHCl3예요. 하지만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염소가 3개 붙어 있어요. 이거는 카이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런 스페이스 로테이션 값이 0이에요. 0.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CH3, COOH. 이것도 그런 카이럴 센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A 카이럴 하고 따라서 광전도가 0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생화학 물질인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모르핀이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광학적 성질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라는 말은 그 분자 안에 입체 중심이 있고, 따라서 이것들은 입체 이성질체, 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코카인을 가지고서 코카인의 지금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을 계산하는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코카인의 알파 값은요 마이너스 16이에요.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1.60g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클로로폼에 용해를 시켰는데 이거를 7.50ml에다가 녹였어요. 그리고 이 통과한 길이가 5cm입니다. 이때에 이것의 로테이션 값이 얼마로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요 고유 광회전도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봅시다. 이 고유 광회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이냐면은 이게 10cm를 통과할 때고요. 그 다음에 1g/ml. 밀리리터라고 하는 것이 cm/cm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거의 농도는 지금 이래요. 이거 갖다가 다시 쓰면은 이거 계산하면은요 1.2를 우리가 7.5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0.160g/m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5cm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것이 요런 경우에 16인데 그러면 이거 갖다 여러분
여러분, 요 앞에 보면은 사실은 요 값이 있었어요. 요 값이 있었는데 요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푼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측정된 로테이션 값을 갖다가 이 통과한 길이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농도로 나눠주면 우리가 그때 고유 광준도를 얻는다. 지금 이런 건데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좋고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요것이 바로 측정된 값이고 저쪽에 알파 D라고 쓴 것이 고유 광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추해서 하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여기 지금 보면은 5cm를 통과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알파 값이 16인데 5cm, 이거 10cm 통과했을 때 16이니까 5cm 통과했으면은 8이 되겠죠, 8. 근데 9는 항상 마이너스일 거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 농도가 1g/ml일 때가 16인데 0.160이니까 이것보다 그만큼 더 묽은 거고 따라서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8 곱하면은 바로 1.28도 마이너스 1.28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정의로부터